시청자님의 질문, 폐렴의 폐전격을 놓았는데 잘 안 나아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폐렴의 원인 그리고 증상들, 그 개요를 국가건강정보포털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토론해 봅니다. 먼저 자주 강조드리는 말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우리 몸에 육장육부가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있죠. 그곳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병증은, 질병은 어떠한 원인의 결과입니다. 원인의 결과다. 반드시 핑계가 있다. 망우리 공덕묘지, 서울 근교로 말하면 용미리 공덕묘지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아프다, 질병이 나타났다, 어떤 병증이 나타났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즉 어떠한 병증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그리고 자가치료를 하려면 도대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으며 또 그 원인은 어떠한 요법을 쓰면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립니다. 어떻게 나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의학이 아니다. 그것은 잡술이다, 비술이다, 비법이다. 어떤 사람은 매우 치료 효과가 훌륭해요. 어떤 병증에. 그런데 어떻게 나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어. 이분은 틀림없이 하늘이 내린 상의일 겁니다. 자기는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즉 어떤 짓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 어떻게 나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어떠한 요법을 쓸 때 틀림없이 나. 그건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지. 그것은 귀신이 시켰든지 어떠한 수호천사가 도와줬든지.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상의다. 폐렴은 약을 쓰지 않아도, 폐렴뿐만이 아니라 독감, 감기 그 외의 여러 증상들, 우리 몸은 스스로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한 리액션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가리켜 이문 리스폰스라고 하죠. 면역 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속을 쓰거나 바늘 또는 자석으로 도움을 주면 쉽게 극복할 수 있겠죠. 또 서위치료 역시 유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정상적인 면역력이 발휘되었고 그 면역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위적인 어떠한 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합병증이 생깁니까? 그것도 심각한 합병증이. 옳은 진단, 폐렴의 경우 옳은 진단을 하고 옳은 투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렴은 극복되었는데 농흉,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흉막삼출과 같은 심각한 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고름이 생겼어요. 흉곽내에 폐포, 소엽, 기관지 등등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그 염증을 일으킨 원인균과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 싸우고 있는 중임을 나타내는 산 증거입니다. 농흉할 때 농자는 고름 농자죠. 고름은 정상적인 면역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충분히 대처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남는 것은 말씀드렸듯 우리 몸에 면역체계에 검이, 양날의 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읽어드렸던 것, 읽어드리다가 만 것, 미국 국립보건원 논문,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온 논문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말초 폐구획에서 림프 혈관 수가 증가하고 그 표현형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폐렴 환자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폐 이곳저곳 구획에서 신생 림프 혈관이 증식되더라. 그로 인해서 그 증후가 예후가 좋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심각한 후유증을, 합병증을 남기기도 한다. 폐의 상태가, 표현이 변형되기도 한다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채널 막 돌리려고 하셔. 이거는요, 자석요법 TV, 그러니까 왕초보를 위한 내용은 아니에요. 심화 과정이잖아요, 타이틀이.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 흉막삼출, 농흉, 그리고 폐렴, 이러한 심각한 병증들을 어떻게 사암진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원인적 규명을 하는 시간이에요. 왜 아픈가를 규명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소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자석 어디다 붙이면 돼? 아이 자석 어디다 붙이면 폐렴 낫는 거야.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러니까 자석 어디다 붙이면 돼? 그것만 말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길어?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송은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한의사뿐만이 아니라 서의사, 웨스턴 메디신 닥터, 그리고 아큐펑처 클리닉 하시는 아큐펑처리스트, 그리고 그 외에 대체의학자들이 보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을 위한 방송이기도 해요. 그리고요, 원인을 알고, 즉 알매 범위가 넓어지면 내 가족의 주치의로, 그야말로 스페셜리스트로, 스페셜 닥터로 거듭날 수 있어요. 이것은 말씀드렸듯 심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심화 과정, 스페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채널 돌리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석 어디다 붙이면 돼? 그건 끝에 나와요. 끝에 나와요. 참고 보세요. 배경, 이 연구의 배경. 최근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폐에서 새로운 림프관 형성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병든 폐의 해부학적 구획들 사이의 림프 혈관 변화의 분포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여러 단계에서 림프 혈관 변화의 본질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었다. 그러니까 서희들도 계속 알매 범위를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학문이 아니에요. 동의학은 거의 완성된 학문이라 할 수 있지만 서의학은 아직도 계속 발전의 단계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여러 단계에서 림프 혈관 변화의 본질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다른 심박성을 가진 환자의 주요 말초폐 구획에서 림프관의 상세한 형태 분석을 수행하고 면역세포 수승에 관여하는 분자의 임파선 발현을 조사합니다. 알고 보니 면역력이 양날의 검으로 작동하더라. 그런 것이 밝혀졌다는 얘기예요. 결론, 요약하면 이 연구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행
단계에서 말초피의 림프관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림프관 관련 CCL21 및 D6의 발현이 증가하여 표현형이, 즉 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 결과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행 단계가 있는 환자의 폐에서 면역세포 교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아유, 다 좋은데 어려워. 왜 아니겠어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이 대본 준비하는데요, 제가 다 알고 준비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그래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적당한 사진 하나 찾는데도 2시간, 3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2시간, 3시간. 매번마다의 대본이 한 편의 논문입니다. 논문 쓰는 그러한 심정으로 대본을 준비하고 있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돼요. 이런 거 찾는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보세요. 이해되시는 거는 되는 대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패스하시고,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시청하시면 이해되십니다. 이해되셔요. 무슨 말이냐면 폐렴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작용이 나타나서 약속을 쓰지 않아도 몸 스스로가 퇴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과정,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보다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강력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반응에서 이러한 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강조드립니다. 어려우시죠?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먹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잘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드시기만 하세요. 따라오세요. 그냥. 자, 이 그림이 방금 그 논문을 한 장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적군과 싸웁니다. 그럴 때 우리 몸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 면역 시스템에서. 그런데 면역 시스템 하면 이꼬르 림파틱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자, 먼저 여기 CCL21이라는 말이 나왔죠. CCL21은 케모카인 리간드 21이라는 말인데, 굳이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해하기 쉽게 직역하면 신생 림프관 형성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폐에 지금 폐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폐렴을 물리치기 위해서 면역력이 즉각 발동했어요. 그리고 림파틱 시스템이 그 일을 총 지휘합니다. 그러면 림프 혈관을 통해서, 림프 관로를 통해서 대식세포도 운반하고 림프구도 운반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던 고름, 객담, 가래 등등을 다시 또 청소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요? 림파틱 시스템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우리 몸에서, 특히 폐에서 신생 림프관 형성 단백질이 분포된다. 두 번째, CCR7이 나오죠. CCR7, 케모카인 리셉터 타입 7이라는 건데요. 즉, 케모카인 수용체, 즉 여기 림프관 형성 단백질이 확산이 되면 그것을 받아서 수용을 해서 우리 몸의 신생혈관에 발현되도록 하는 수용체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이 CCR7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휘브로사이트, 섬유세포라는 말이에요. 즉, 신생 림프관 형성 단백질이 분포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즉각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비로소 섬유세포가 만들어진다. 림프관이 무엇입니까? 섬유잖아요. 조직섬유잖아요. 림프관이 새로이 만들어지려면 섬유세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로 휘브로사이트가 생긴다 이거예요. 생성이 돼요. 새로운 림프관, 뉴 림프관을 만들기 위한 단계죠. 그리고 휘브로블라스트, 결합조직 형성세포. 그렇잖아요. 섬유가 뭐예요? 가로, 세로, 가로, 세로로 실을 직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등등으로 실로 옷감을 짜듯이 그렇게 직조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작용이 림프관 생성을 위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일련의 작용이 일어난다. 첫 발현은 CCL21이 촉매 역할을 하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인덕션, 즉 폐포 섬유와 유도작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신생혈관을 만드는 거예요. 신생혈관, 여기서 혈관은 림프관이에요. 특히 모세관, 모세 림프관.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인덕션, 폐포 섬유화 유도작용이 나타나요. 폐포가 섬유화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키모텍시스, 주화성 자극. 그러니까 주화성이라는 게 뭡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폐포 섬유화 유도작용에 그야말로 박차가 가해지는 작용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휘브로블라스트가 확산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논문, 즉 이전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만 따라오시라니까요. 저만 따라오세요. 이런 거 찾는 건 저한테 맡기시고. 면역력이 확산이 되어서 효과적으로 폐렴 일으키는 여러 원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양날의 검, 즉 정상적인 폐포의 구멍 내경이 점점 두꺼워진다. 그러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터워지고 좁아진 폐각 내의 기관지 내에 고름이 또 꽉 차 있다. 그러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천식, 이래서 폐쇄성 폐질환에 따른 천식, 농흉에 따른 천식, 흉막 삼출에 따른 천식 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면역력의 발동은 폐를 항원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적극적인 액티비티한 작용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이러한 반작용이 나타나더라.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러한 반작용이 극소화된 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즉 면역 조절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면역력이 강하다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적어도 삼침쟁이들은 면역력이 강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면역 조절력이 강하다, 면역 조절력이 충실하다, 충분하다, 충만하다 또는 합리적인 면역 조절력이 발동되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석 붙이지 않아도 저절로 낫습니다. 저절로, 즉 최대한 면역력은 발휘하되 섬유화 작용은 최대한 억제시키는 작용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요. 특히 십이경맥의 상호 기량작용을 통해서 상호 견제하거든요. 좀 더 설명드리면 중약,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폐에서의 림프 혈관의 일반적인 증가된 작용은 폐의 말초 부위에서 림프절을 배수하는 백혈구의 조절된 역량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좋은 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것, 어쨌든 확장된 폐림프계는 병원균의 빠른 제거를 초래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폐 구역에서 림프 혈관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균을 빠르게 몰아내기 위한 작용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고름 등등을 속히 신속하게 배수하려는, 클렌징하려는 작용으로 신생혈관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적절한 억제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상도를 벗어나면 양날의 검, 즉 폐섬유화 혹은 경화작용이 나타난다. 여기 보세요. 정상적인 작동이에요. 폐포 내에서 일어나는 면역작용. 그런데 이것이 이와 같이 치밀하게 증폭이 돼요. 그런데 이때 무엇이 붑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이 불어요. 증폭이 돼요. 그래서 신생혈관, 늘어서의 림프관은 그야말로 경화되고, 그것이 폐조직 내에 쌓이면 폐포 관로가 두꺼워지고 구멍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천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냥 따라오시라 그랬어요. 논문을 쭉 읽어드릴 때는 어려워도 그림으로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건 뭐 초등학교 2, 3학년도 이해할 수 있어요. Pneumonia of the lungs. 여기 보면 폐에 폐렴이 생겼어요. 염증이. 그런데요, 이게 림프관이거든요. 림프관은 면역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여기 고름, 면역력과 적군이 싸울 때 생긴 고름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작용을 해요. 림프 관로에서 면역력, 그것을 위한 세포, 면역세포도 발현시키고 그로 인해서 생긴 부산물도 회수해 간다. 적군을 빨리 물리치려고 우리 몸엔 기특한 여러 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세요.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것이 정상적인 림프 관로예요. 이 모양이. 그런데 이 안에 점선들이 있잖아요. 이게 신생 림프관이에요. 즉 림프 관로 내에서 새로운 림프 혈관이, 림프 관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말초의 미세 기관지 세포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것을 클렌징하기 위해서, 그곳에 붙어 있는 각종 항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러한 작용이 필수적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싸워서 이기려고 광범위하게 우리 몸의 폐에서 일어나는 염증들을 제거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림프관이, 신생 림프관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 조절 상태를 벗어나면, 상도를 벗어나면 이것 자체가 섬유화 된다. 그래서 폐 조직을 경화시키고 섬유화 상태로 이르게 한다. 관련된 또 다른 논문에 보면 지속된 폐염증에서 기관지 연쇄 조직에서의 특이성 림파선 성장. 감염된 폐에서 주로 기관지 관련 림프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림프관 형성의 발견은 인간 신장 이식 거부의 특징과 유사하다. 무슨 말이냐면 림프관 내에서 새로운 림프관이 만들어졌는데요. 때로는 이것에 면역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 즉 신장 이식을 하면 신장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장기를 이식 수술했을 때는 당분간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시키잖아요. 그러한 작용이 나타난다. 더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보세요. 면역 세포 활성과 결함이 있는 림프관 배수는 이러한 만성 염증 조건에서 자궁외 임신과 같은 림프관 형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야, 진짜 멋진 비유야. 특히 림프관 내에서 미세, 모세,
림프 관로가 형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새로 만들어진다. 왜? 면역력이 적당히, 아니 광범위하게 발현되도록, 그리고 저 말초에 생성된 객담, 디스차지, 점맥, 고름 이런 거 저 미세한 곳에 작은 조각이라도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폐각 내에서는 신장 이식 거부 반응과 같은 특징으로 몸에 이상 징후가 발현된다. 그것은 마치 자궁외 임신 효과와 같은 식의 면역 거부 반응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폐포 내에, 기관지 내에, 기관지 내벽만 굵어지는 게 아니라, 두터워지는 게 아니라 폐각 내에서 면역 거부 반응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때로는 면역력 강력하게 발현, 이쪽에서는 안 돼! 자가 면역 발현. 이렇게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그런데요, 그것은 12경맥의 제의를 잘 못할 때 발생하기도 해요. 그건 조금 후에. 그러니 우리 몸에는 얼마나 오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림프관 흐름 패턴이 확립되어 림프관 형성을 초래한다. 국소 면역 반응을 유지하는 자기 영속적인 피드백 루프. 이런 식으로 림프구 세포와 림프구는 상호 의존적이다. 감염 해결 후 새로운 폐 림프구의 지속성은 후속 감염에 대한 반응을 가속화하거나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폐각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폐렴, 그리고 그로 인한 폐쇄성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농흉, 흉막삼출, 이런 심각한 증상들은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우리 몸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작용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12경맥에 정상적인 작동이 잘 발휘되고 있으면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성이 깨졌다. 여기 후레쉬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드립니다.